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저희 10불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나갈 챕터는요, 1챕터, 자, C 언어 기반의 10불불입니다. 자, 사실 이 C 언어는요, 10불불은요, 이 C 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이 C 언어로 작성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 10불불 컴파일러도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C++은 이 C 언어가 지니고 있는 문법적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C 언어를 좀 더 원활하게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C 언어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 기반의 C++이고요.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요. 자, 프린트 F와 스캔 F를 대신하는 입출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뭐였죠? 예.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가 화면에다가 어떠한 출력 결과물들을 내는, 자, 그런 것들을 보통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제공되고 있는, 자, 이 hello world.cpp라는 파일 있죠? 자, 요 파일을요, 여러분들은 직접 타이핑 하셔가지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다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10불불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요.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자, 확장자를 할 때는요, 반드시 CPP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컴파일러한테, 자, 내 소스 코드 좀 컴파일 해줘라고 할 때, CPP를 넘겨받게 되면, 이거 C++로 작성한 소스 코드구나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 C++로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확장자를 요 CPP로 해 주시기, 자,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소스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소스 코드를 한번 저희가 유심히 보면요. 자, 과연 C 언어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꼭 살펴봐 주셔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스 코드를 읽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하게 흘러가는구나, 어떠한 명령어구나, 이런 것들을요, 작은 소스 코드 때부터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하는, 자, 그러한 습관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봤더니만요. 유심히 봤더니만 우리가 처음에 시연에서 썼던 요 샵 인클루드 있죠. 자, 요 샵 인클루드가 조금 다른 파일을 인클루드 시키고 있습니다. 네. C 언어에서는요, stdio.h였는데요. 자, 봤더니만요, iostream이라는, 자, 파일을 인클루드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출력 관련했었는데, C 언어에서는 이 어떤 콘솔 창에다가 어떤 문자를 출력하는 게 print f라는 함수를 이용했었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봤더니만 C++에서는요, std 그다음에 콜론 하고, 자, cout,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자, 이러한 기호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봤더니만,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것들을 문자로 이렇게 감쌌고, 그 다음에 또 std 콜론 다음에,
자, ENDL. 자, 요런 것들도 있네요.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 결과 봤더니만요. 요 헤더 파일 선언문이요. 예, 샵 include iOS 스트림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C 언어와 다른 그러한 입출력 명령어구나. 딱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샵 include에서 어떠한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저 샵 include를 통해서 불러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IO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입력과 출력을 하기 위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들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include를 통해서 불러옴으로써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CF에서 출력과 입력을 위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C에서 입출력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음 형태의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네. 근데 딱 봤더니만요. 교수님, 근데 C에 왜 헤더 파일에 확장자가 없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사실은요, 이거는요, 헤더 파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h가 원래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자, .h가 있는데, 원래는 이 C++에서는요, 이거 네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잖아. 야, 원래 있던 헤더 파일 우리 추가할 때는 .h 생략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되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16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저기는 원래는 .h라는 헤더 파일이 있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내가 그냥 가져다 쓰는 거니까 생략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결과 2를 봤더니만요. 우리가 어떠한 출력을 위한 명령어가 봤더니만요. std 그다음에 땡땡 c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명령어와 그 다음에 꺽쇠 요 두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C 언어에서 사실은 화면에다가 콘솔 창에다가 출력하기 위한 명령어인 이 프린트 F 있죠. 프린트 F는요, 어떻게 출력할래, 뭘 출력할래, 이렇게 막 지정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C++에서는요, 굉장히 그것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것들을요, 이게 std 땡땡, 그 다음에 C 아웃 하신 다음에 꺽쇠 해주시고, 여기에 어떤 거를 출력할래, 이렇게 작은 따옴표 혹은 뭐 큰 따옴표 되고요. 하여튼 이 따옴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력할 대상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출력할 대상에다가는요, 여기 위치에는요, 사실은 어떤 것도 올 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여기다가 변수를 넣어도 됩니다. 변수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변수를 넣게 되면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 printf 함수와 달리 예, 뭐 %d라던가 정수를 표현한 출력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s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서식 문자라고 하죠. 어떤 포맷에 맞게끔 값을 넣어줘서 출력하는 것. 이런 서식 문자가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건 굉장히 사실은 하면서 굉장히 편해진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봤더니만 어떠한 값을 출력할 때요. 요 땡땡 있죠. 꺽쇠표. 이 꺽쇠표를요. 여러 번 한 줄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네,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연속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실행을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떠한 실행이 되는지.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헬로 월드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std 땡땡하고 endl 되어 있죠. end line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줄이 끝났어. 다음 줄로 넘겨줘 하면서 요 다음 줄로 두 번째 헬로 월드 출력하러 가는 겁니다. 자 헬로 출력하고 월드 출력하고 이 되었죠. 여기 연달아서 출력이 된 다음에 다음 줄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자 넘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거네요. 맞죠? 넘이라는 변수는 현재 20이 들어있죠. 20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A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계획 문자가 없죠. 자 계획 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A 출력된 다음에 다음 줄로 안 내려가고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 3.14 그 다음에 std endl 자 이렇게 하면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게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요 출력과 관련된 아주 C++에서 제공해주는 간편한 자 명령어였습니다. std 콜론 그 다음에 뭐다? cout 자 이거는 어디 들어있다? 자 iostream 요 파일에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입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입력과 관련된 부분. 자, 스캔 F를 대신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요.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고요. 자, 입력받은 숫자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소스코드 입력을 했죠. 자, 봤더니만요. int 발1 되었고요. 그 다음에 cout 하면서 우리 뭐라 그랬지 앞에서 출력하여라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숫자 입력. 자, 여기까지가 입력되고요. 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봤더니만요. std. 자, 이 std는 아까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이건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td 땡땡 하시고요. 그 다음에 c 콘솔인데요. in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내가 데이터를 안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죠. 이제 cout도 뭔지 아셨죠? 콘솔 창에다 내가 뭔가를 출력할 거를 내보내겠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C2는 한 다음에 이제 꺽쇠가 반대로 됩니다. 이 되겠죠. Cout과 꺽쇠가 반대로 되어 있는 자, 오른쪽으로 꺾여진 꺽쇠 두 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 일단 변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실행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럽트가 딱 걸려가지고 콘솔 창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입력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숫자 입력한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숫자 입력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3을 입력을 하고요. 3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터럽트가 풀립니다.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또 마찬가지로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발2라는 인트형 변수를 선언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cout을 통해서 두 번째 숫자 입력을 해주세요.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숫자 입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자 cin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어떠한 값을 입력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터럽트가 딱 걸리죠. 언제 풀립니까 이게? 사용자가 키보드로 어떤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때 그 인터럽트가 풀리는 겁니다. 인터럽트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딱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뭔가 기다리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5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게 되면 그 5라는 숫자가 우리가 입력한 그 키보드로 입력했던 값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자, 요 변수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발2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터럽트 풀리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자, 발1과 발2를 더한 결과가 몇입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그 8이 리절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out을 통해서 그 리절트의 결과 8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덧셈 결과는 8이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한번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그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여기도 첫 번째 숫자 입력, 자, 3을 입력했죠. 엔터 칩니다. 자, 두 번째 숫자 입력, 어떻게 할까요? 자, 5를 입력하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자, 덧셈 결과는 8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값을 입력받는, 자, 그런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는데도 뭐 어떠한 파일이 필요하다? 바로 저 iostream이라는 파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걸 인클루드 해야 됐었죠. 됐습니까? 근데 출력과는 다르게 출력은 cout이었는데 입력은 뭐다? cin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실 점은 뭐냐면 꺽쇠가 cout과는 반대 방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실은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우셨다면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그래밍 함수 안에서 자,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이 변수를 선언하는 게 중간중간에 변수를 선언하네요? 뭐 그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C 언어에서는요 그 함수 안에서 사용할 변수들 있죠. 그 변수들은 함수가 시작되는 맨 위쪽에다가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선언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옛날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C 언어도 사실은 뭐 함수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변수가 선언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의 옛날 옛적 일입니다. 근데 옛날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숫자만 입력했었는데요. 자, 숫자 입력했었는데 숫자 말고 뭐 실수라던가 자, 문자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언어 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자를 입력받는 거? 네, 문자 입력받는 방법이 사실 이 시언어에서는요 문자열을 처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언어 수업에서는요 문자열 처리만 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배열로 받아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포인터로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배열로 처리하는 방법이었었는데 자, C 언어에서는요 자, 캐릭터형 배열을 선언을 해 놓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개의 바이트가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할당된 곳에 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사실은 C 언어 저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배열에서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선언한 건 뭐죠? str이라는 캐릭터형 배열입니다. 배열의 크기가 몇입니까? 100입니다. 맞죠? 근데 캐릭터 하나는 몇 바이트죠? 캐릭터 하나는 몇 바이트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캐릭터 하나는요 1바이트입니다. 맞죠? 자, 근데 1바이트가 몇 개 지금 메모리 할당됐습니까? 100개 할당됐죠. 1바이트 100개니까 총 100바이트가 할당됐을 겁니다. 맞죠? 자, 100바이트가 할당이 됐어요. 자, 그럼 할당된 그 100바이트에서 자, 좀 더 봤더니만요. 여기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게 str이 뭐죠? 바로 배열의 뭡니까? 배열의 이름입니다. 맞죠? 배열을 선언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배열을 선언하면 똑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쫙 만들어지는데 그 하나하나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했죠?
배열 이름을 쓰고 꺽쇠를 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 접근을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인덱스를 쓰지 않고 배열에 이름만 이렇게 딱 써놨어요. 배열을 선언했어. 근데 뭔가를 쓰는 데 있어서 배열을 쓰지 않고 배열의 이름만 썼어. 자,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배열을 선언했어. 근데 배열에 선언해가지고 각각의 인덱스를 통해서 원래 각각의 값에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덱스가 없고 배열의 이름만 썼어. 그 배열을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그 배열이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곳에 가장 첫 번째 주소 있죠. 그래서 저 STR은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변수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들이 오는 뭡니까? 주소입니다. 주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소를 줘가지고 야, 이 주소에다가 키보드로 입력받아 있는 거 하나씩 넣어줘 이랬었습니다. 이게 스캔F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우실 때 사실 이 스캔F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냥 사용법이야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저 스캔F에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근데 아무튼 딱 봐도 어떻습니까? 뭔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맞죠? 알아야 될 게 많어. 근데 자, C++ 보세요. 자, C++은요. 자, 배열 마찬가지로 배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C++은 입력받은 게요. cin 해놓고 str 변수만 이름만 딱 쓰면 끝이야.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뭔가 복잡해 보이진 않죠. C 언어에 비해서. 물론 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하는 역할은 동일한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간편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역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변수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 C 언어에서는요 함수를 정의할 때 이 지역 변수의 선언이 항상 제일 먼저 등장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C++로 되면서 함수 내에 어디서든지 삽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이 C 언어도 이 새로운 표준에서는 C++가 마찬가지로 이 변수 선언의 위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여기 포문 같은 거 돌릴 때, 자, 포문 돌릴 때 여기 이 인덱스 포문을 돌면서 인덱스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저 첨자 있잖아요. 맞죠? 요 포문 변수도 원래는요 이렇게 옛날에는요 자 이걸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옛날에는요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함수가 길면은 솔직히 이거 뭐 포문 돌릴 때만 쓰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인데도 이게 중요한 변수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닌가? 뭐 어디서 쓰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야 이거 포문에서만 쓰는 거야. 자, 포문에서만 쓰는 거라서 그냥 여기 포문에다가 포문 시작할 때 포문 시작할 때 그냥 여기다가만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문 이거는요. 포문이 시작될 때 선언이 되고 포문이 끝나면 없어지는 변수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법이 허용이 안 되었었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 아웃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꺽쇠를요. 연속으로 쓰면서 연속으로 출력시킬 수 있었는데 자, C인도 마찬가지로 C인도 마찬가지로 꺽쇠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값을 입력할 때 첫 번째 값 입력하고 두 번째 값 입력할 때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어떻게 구분해 주죠?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요. 첫 번째 변수와 입력하는 값과 두 번째 입력하는 값의 경계는 여러분들이 값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친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고, 아니면 어떤 값 입력하고 엔터 치고 어떤 값 입력하고 엔터 쳐가지고 두 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탭으로 값을 나눠도 되고.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세 가지를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값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네요. 이거는 초창기 예, 시어노 옛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문 같은 거 돌 때 쓰이는 이런 첨자 변수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포문 밖에다가 선언해가지고 뭔가 중요한 변수처럼 보였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포문을 실행할 때 선언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론을 봤더니만요, 초기화 문장 내에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것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텐데요. 자,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자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요 배열 기반의 문자열 입출력 예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만요, 캐릭터형 네임 해가지고 100, 캐릭터형 랭 해가지고 2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름 무엇입니까? 출력 되겠죠? 자, c인을 통해서 어떤 이름을 입력받을 겁니다. 봤더니만요, 예제에서는요 yon 이렇게 넣었네요. 그럼 이 yon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네임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프로그램 무엇입니까? 입력 기다린 다음에 봤더니만 씨뿔뿔 이렇게 넣었네요. 자, 씨뿔뿔에서 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웃을 통해서 내 이름은 네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언어는 씨뿔뿔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입력과 출력은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1 챕터가 끝났는데요. 자, 봤더니만 교재에는요, 문제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직접 하신 다음에 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봤더니만요. 자, 문제 1, 사용자로부터 총 5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해보자. 단, 프로그램의 실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자열의 형태로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되어 있네요. 자, 세 번째는요,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네. 사실은 이거 뭐 구구단 작성하는 것과 뭐 출력하는 거 C 언어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입력받은 거 한번 활용해 봐라. 네. 그런 의도가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원들의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 회사는 모든 판매원에게 매달 50만 원의 기본 급여와 물품 판매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 아, 두 가지를 지급하네요. 기본 급여와 그다음에 판매 인센티브 같은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민수라는 친구의 이번 달 물품 판매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자, 50 더하기 100 곱하기 0.212 해가지고 100 곱하기 0.12가 12가 나오죠. 그래서 50 더하기 12에서 6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62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는다. 단 아래의
실행 예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급여의 계산은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의 판매 급여가 몇입니까? 해가지고 100을 딱 넣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달 급여는 62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200 넣었을 때는 74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하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4개의 문제 꼭 작성해 주셔가지고요. 과제 제출하는 그러한 양식에 맞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챕터 1-1에 자, 프린트 F와 자, 스캔 F를 대신해 가지고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